자료가 보이시죠? 어, 지금 오늘도 리더님들이 하셨을 건데, 저는 오늘 이제 건강한 하루의 시작, 굿모닝에 대해서 리더님들이 잘 하고 계시고, 이제 또 계속 앞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나가실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우리 굿모닝 참여자를 보니까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한 2만 명, 1만 명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인원수가 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굿모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리더님들이 하고 계시는 굿모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굿모닝이라는 거는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오랜 공복 상태에 소실된 장내 유익균, 단백질, 수분, 미네랄을 건강하게 채우는 웰니스 모닝 루틴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아메에서 이렇게 굿모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2014년에 미국 스탠포드 예방연구센터에 통해서 헬스 앤 웰빙이라는 거기에 이제 아메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해서 도대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노후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아메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굿모닝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실질적으로 습관을 처방하는 생활 습관 트렌드라 해가지고 지금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졌잖아요. 여기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대 수명이란 것과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에 이 차이가 왜 생기냐 봤더니 생활 습관 질환에서 차이가 나더라 개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체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어느 정도로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채소와 과일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 세계 조기 사망이나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달, 뭐한 긴 시간 한 4, 5개월 이상을 이제 저희가 굿모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굿모닝을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건강 수명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린이 키 성장을 위해서 이제 굿모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건강 수명이랑 기대 수명이 17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13년 정도, 실질적으로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시간이 13년, 우리는 17년. 지금 이제 주위에 보면 너무 쉽게 요양병원, 요양원을 볼 수가 있고 암 환자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생활 습관 질병 때문에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이 넘고요. 고혈압 환자는 1,260명, 고지혈증은 2,400만 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등 해서 결국은 생활 습관 질병으로 인한 70%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제 주위에도 쉽게 뭐 갑상선 수술, 갑상선 암 수술이나 유방암이나 자궁 쪽에 수술을 한두 번 뭐 한 분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건강을 챙기는 분도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굿모닝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 몸은 잠을 자지 않잖아요.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서 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수분이 손실돼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고요. 땀을 내뱉고요. 소변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0.5리터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은 이제 갈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의식적으로 물을 먹게 되는데 잠자는 동안은 그걸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 환경이 둔화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수면 중에서 신체 회복 및 소화기관이 휴식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사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조금 이제 둔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나 단백질의 분해나 합성도 이제는 줄어든다는 거죠. 긴 수면 공복 시에서 이제 근육 단백질이나 얘네들 합성하고 분해하는 활동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뇌 활동도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거나 치매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거나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뇌 활동이 일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정비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시작하는 웰니스 루틴으로 굿모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품을 세 가지를 얘기하듯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잠자리에 일어나면 가볍게 이제 가글로 입을 헹군 다음에 물을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 물은 수면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수분 이제 손실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을 한 잔 먹으면서 내 몸을 정확하게 이제 깨우는 거죠. 이제부터 지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장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게 우리가 물을 먹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를 조절해요. 유산균은. 그리고 장내 유해균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우는 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 분해된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 충전을 한다는 거죠. 근육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합성하는데 이제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도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기상 직후에 물을 한 잔 먹으면서 잠자는 사이에 내 몸에서 소실된 수분을 챙길 건데 결국은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신다는 건요. 내 몸에 맑은 피를 만든다라고 그냥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지?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또는 가글을 먼저 하고 이제 물을 먹는 거는 이제 너무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밤사이에 내 입안에 너무 많은 균들이 있고 그 균을 가진 채 물을 마시면 다시 그 나쁜 균들이 내 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글로 입을 한번 헹군 다음에 물을 마셔준다. 근데 이렇게 차가운 물보다는요, 상온에 있는 이제 미온수로 먹는 게 좋고요. 왜 이제 이스프링 물을 왜 추천하고 왜 계속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물이 한 잔 내 몸에 들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역할. 그러면서 내 몸에서 소화불량이나 두통, 어깨 결림 해소를 해주고요. 집중력을 향상,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정말 물 한 잔이 가져다주는 내 몸에서의 이제 변화는 너무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들었는데 그러면 왜 물이 중요할까를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은 60%에서 70%가 이제 혈액이나 근육이나 세포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내 몸에서 한 7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정말 물을 많이 먹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물은 더 중요한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숙제처럼 먹어야 되는 게 이제는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은 밤새 우리가 수면이나 땀, 호흡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도 이게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혈액이 물이 들어가면서 혈액이 이제 맑게 돼야 되는 이렇게 대사를 도와주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의 점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이제 물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신진대사의 확률이 25%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진대사 이제 원활해지는 게 25% 정도 이제 상승한다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내려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순환, 면역력 유지, 노화 예방. 진짜 이제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세 번째는 그거예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변비나 이제 변비에 되게 고생을 하시거나 배변 활동 때문에 불편함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 보면은 직업상 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물을 먹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꼭 변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세요. 화장실을 가서 너무 이제 피를 볼 정도로 용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그다음 화장실 가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장 운동이 되는 데는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물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물을 많이 먹으면 가짜 배고픔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고픔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이어트 후에 튼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피부가 처졌어요. 뱃살이 늘어났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살이 처졌어. 이렇게 하는 피부 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백질도 정말 중요하지만 물을 얼만큼 먹는 거에 따라서 피부 탄력의 유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디톡스에 도움이 돼요. 혈액이나 림프액 그리고 원활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는 물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물을 먹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고 뭐 마약이나 아니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정말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고요. 그러면 가글 후에 우리가 충분히 좋은 물을 마셨다고 하면 그다음 먹어야 될 게 뭐죠? 유산균입니다. 공복 상태에 섭취하면 생존율이 높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되게 좋은데 유산균을 먹을 때 언제 먹으면 좋아요?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되게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평생 건강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이제 맞춤형 유산균을 각자 먹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실 건데요. 저희 식구도 이제 3명 이제 각기 다른 번호의 마이랩을 먹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번의 마이랩을 먹고 있는데 먹은 처음에 이제 마이랩이 나왔을 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이랩 검사를 해서 맞춤형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던 게 이제 솔직히 이제 시작이었던 거 보면 지금은 굿모닝을 시작하면서 굿모닝 시작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맞춤형 유산균을 정말 성실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이랩으로 해서 정말 이게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고 변화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소비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과 굿모닝 이제 지금 프로모션을 하시면서 맞춤형 유산균을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우리 밸런스 위딘 365 유산균을 드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괜찮아요. 아메 유산균은. 하지만 아메 유산균이 기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타사 유산균과 너무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는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거? 일단은 이제는 뭐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이게 뭐 유산균 몇 억마리 들어가 있어요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한테 너무 기정사실이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 365 유산균 같은 경우는 5가지 독점 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HM019, NCFM이라는 장에 들어갔을 때 딱 달라붙어서 증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타사 유산균처럼 먹었지만 다 변으로 배출돼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유산균 먹어도 효과 없단데요라는 얘기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라는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이 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120평 정도의 정말 이제 어, 넓고 정말 많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 건강이
결국 뭐예요? 우리 장청, 내청에서 모든 건강의 기본이다. 왜? 면역이 70%가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장 기능이 자꾸 저하되고 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질까? 왜냐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아오시는 습관? 아니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는 바쁘니까 나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편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과도한 육식을 먹지 않은가? 육식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잦은 육식을 먹다 보니 장 환경이 이제 파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흡연, 알코올, 수면 부족, 설탕, 정말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이 원인 물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면역이 떨어졌거나 최근에 조금 더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영양제를 먹고 유산균을 먹는데도 좀 왜 그렇지 했으면 앞전에 봤던 이제 자료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생활 습관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제일 빠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왜 꼭 유산균을 먹어야 돼? 왜? 라는 얘기를 보시면 될 건데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실질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과 같이 챙겨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174%가 급증했다는 자료거든요. 그냥 이제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127%가 증가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산균과 같이 흡수할 때는 174%가 증가했다. 그래서 장의 밸런스를 맞추고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제에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는 유산균을 꼭 함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메이 뉴트라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이 많은 걸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면역을 위한 이뮤니티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가루가 불편해서 그냥 하나의 캡슐로 유산균도 아니면 나의 면역도 함께 챙기고 싶다고 하셨을 때 권유할 수 있는 이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밸런스 위드인 365, 그리고 여성을 위한 밸런스 위드인 W, 그리고 이제 나의 몸에 있는 체지방을 조금 조절하기 위한 슬림핏 유산균, 그리고 맞춤형 유산균까지 기본에 충실한 360일 장 건강을 위한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한 맞춤형 유산균이 아메에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권하고 주위에서 이제 면역이나 장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너무 이제 편안한 거, 그런 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예전에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밸런스 위드인 365 요거보다는 앞에 이제 초록 색깔 그 7가지 들어있던 그거 이제 제가 나왔을 때 그 유산균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유산균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너희는 왜 가루밖에 없어? 너희는 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들 정말 맞추면 이제 마이레까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할 때 맞춤형으로 권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굿모닝 할 때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프로틴으로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추천하는데요. 충전해 줄 건데 기상 후 1시간인 단백질을 먹는 게 근육 형성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좋은 단백질을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역할은요. 많은 많은 이제 역할이 있지만 제일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어떤 거예요? 단백질은 생명이에요. 인체의 16%를 차지하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어원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제 먹지 않고 건강을 논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란 정도까지 단백질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포를 교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노화된 세포들을 새 세포로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몸과 정신 기능에
단백질이 교체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유사 이제 호르몬 유사 물질이라서 실질적으로 얘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내가 걸릴 수 있는 각종 질환을요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만 잘 먹어도 우리는 내가 걸릴 수 있는 질환에서 정말로 이제 그 가드라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방어벽을 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은 나의 이제 질환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맺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단백질은요 영양소를 운반하는 그리고 영양소를 받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비타민, 아무리 많은 미네랄을 먹더라도요, 이 아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단백질이 없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 흘러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 운반되지 못하고, 다 이제 밖으로 배출된다. 너무 이제 아깝잖아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먹는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들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백질을 먹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 밖으로 배출돼 버린다면 너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제 어 그 약간 어리석은 행동?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정말로 이제 우리 몸에선 빼고는, 우리 건강에서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렇게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단백질을 계속 공부하면서 단백질 얘기를 했을 때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맛이 없었거든요. 왠지 이렇게 뭔가 달콤하다든지 달달하다든지 뭔가 불편한 그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맛이 없어서 저는 단백질을 정말 먹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느 순간 홈쇼핑에서도 주위에서도 다른 식품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단백질 종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듣게 된 거 뭐였냐면요. 근감소증, 근육, 근력이란 단어들이 엄청 많이 이제 대두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근감소증은요. 질병으로 분리를 돼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근육은요. 건강한 노년에서 필수 덕목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13%가요. 근감소증이란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해서 그냥 근육이 줄어드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건강과 나의 수명과 바로 직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은요. 50세 이후는요. 매년 1에서 2%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는 30%, 80세는 40%, 10년이면요. 평균 4kg 정도의 근육이 감소되는데, 4kg 정도의 이제 근육이 10년 정도 감소된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육이나 단백질을 말하지 않아도 조금 좀 낫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에서 어떤 뭐 이렇게 병을 딴다거나 아니 어떤 뭐 음료를 먹기 위해서 약간 이제 마개를 딸 때 이렇게 근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따는 게 너무 힘들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발바닥에 근육도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게 걷다 보면 발바닥이 이제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암의 사업을 하기 전에, 건강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근육이란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시간이 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공부하면서 근육이라는 거, 근력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과 강도는요, 30세 최고치를 찍고요. 그때부터 근육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40대, 50대부터에서는 근력이 2배씩 증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대부터는요. 근육과 근력이 모두 2배씩 감소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30대 전까지 정말 많은 근육을 보충해 놓으시고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하기 전에 정말 많은 칼슘과 이제
마그네슘을 비축해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 소실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30대까지 근육을 단백질이나 이런 근육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챙겨 먹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빠지기 근력은 2배씩 70대부터는 근육과 근력이 2배씩 다 빠지다 보니까 보충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먹어 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저희 솔루션 하시는 저희 소비자분 만나 가지고 단백질하고 아미노를 이제 챙겨다 줄 때 그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단백질을 지은 씨가 얘기한 대로 이 초록색 스쿱으로 2스쿱씩에서 3번씩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그대로 해 드렸거든요. 하루에 단백질이 필요한 게 언니 있잖아요. 언니 몸무게에서 그냥 1.5 정도라 보시면 곱하기 1.5 정도라 보시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니 몸무게가 60kg 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초록색 스쿱으로 한 번에 2스쿱, 6스쿱 먹는 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시면 아미노를 타서 드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더 이제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고 계시는 소비자분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이제 쪼끔 더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단백질을 너무 잘 먹다 보니깐 주위에 소개를 정말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본인이 혼자 드시는 게 대용량으로 1 통하고 1통 반 정도를 드세요. 어 리더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굿모닝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단백질 소비량이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보통은 이제 저랑 저희 이제 엔드 김인천 리더님이랑 둘이 이제 단백질을 먹었었는데 굿모닝을 시작하면서 저희 딸까지도 이제 굿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한 2달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식구 3 명이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매달 단백질을 대용량으로 3통 이상을 먹고 있어요, 지금은. 음. 그래서 어저께 새로 소개받은 분한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머릿결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백질을 얘기하고 저희 이제 샴푸를 한 번 더 2 월에 나오는 출시 제품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단백질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 할 정도로 소화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단백질은 수시로 먹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굿모닝을 하면서 '아침에 공복에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불편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단백질은요. 아침 이제 분해되고 그다음에 변환되고 요 내용이 아미노산이 근육에 운반돼서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아나폴릭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 상태에 있을 때는 다음 날 우리가 아침 식사까지 이제 자면서 뭘 먹지 않을 거잖아요. 그때 상태가 계속될 때는 카타블랙이라 해 가지고 단백질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복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뭐라고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시간에 제일 많은 이제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단백질을 먹어주는 이유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단백질은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아침에 꼭 드시는 건 공복에 드시는 거는 이제 필수고요. 나머지는 하루에 3 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양질 단백질 식사를 이제 드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최신 연구에서는요. 신체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하는 단백질의 양은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 3끼 골고루 나눠서 조금씩 보충해 주면 그것들이 이제 지탱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굿모닝으로 한번 단백질을 드시고요.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약간 양질 단백질이 있는 식사가 없다. 그냥 비빔밥 정도로 아니면은 뭐 이제 쪼끔 간단하게 샐러드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샐러드로 먹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프로틴 워터 같은 거를 한번 좀 더 드셔 주신다든지 아니면 차에 혹시나 단백질 이제 휴대용 있으시면 뭐
잠깐 물 뭐 한 2모금 정도의 스틱 하나 정도 타서 간단하게 마셔주시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손실에서도 도움을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백질 얘기를 막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나 소고기 많이 먹는데. 나 닭가슴살 많이 먹는데. 나 돼지고기 먹는데."라고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제일 많은 게 대두와 땅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저기 초록색 스쿱으로 단백질을 이렇게 수북 트면 실질적으로 15g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닭가슴살 먹었을 때 닭가슴살은 우리가 이제 23g 단백질 100g 함량으로 봤을 때 이제 23g,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 많이 먹고 있는 돼지고기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요. 식물성을 3을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은 1 정도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도록 고기,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요. 그거 외로 뭐 달걀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닭가슴살을 갈아 드신다든지 아니면 샐러드에 뭐 넣어 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물성 단백질로 거의 이제 한 90%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건강에 너무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순식물성 GMO가 들어가 있지 않는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이제 대두 콩단백질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단백질이 최근에 또 우리가 하나가 새로 나왔잖아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어 유산균 종도 많았지만 우리 뉴트라이트는 단백질도 종류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이유도 뭐예요?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뉴트리파이터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그다음에 녹차맛, 베리맛.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굿모닝으로 아침에 이제 타서 드시면 좋을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 아미노, 그리고 이제 바디키세이크, 프로틴 워터, 프로틴 바, 그래놀라 등등 뭐 이제 프로틴 초코바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조금 이제 배고픔이 식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간식이 조금 땡긴다라고 하실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프로틴의 함량이 나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쌀온면에도 지금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식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정도로 우리는 주식으로도 부식으로도 간식으로도 정말 많은 단백질을 아미 제품에서는 섭취할 수 있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러면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본사 직원분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뉴트라이트 강의를 하실 때 단백질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 단백질은 세계 판매 1 위예요. 장기 복용했을 때 안전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매일 단백질을 먹고 평생 먹을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백질은 많은 것도 뭐 아미노스포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백질은 칼로리도 중요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칼로리가 너무 높다 보니 단백질 먹고 살이 쪘어요." 라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는 단백질 10g당 45칼로리를 이제 있는데요. 이 스쿱으로 수북이 2스푼 정도 했을 때 90칼로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 농장에서 non-GMO로 만든 콩단백질 100% 식물성 단백질이고 아미노스코어 흡수력은 100점이다. 그리고 칼로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먹어도 되고 어떤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먹고 난 다음 배가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요즘 먹고 있는 이제 효소 있죠. 엔자임과 같이 먹었을 때 속에 불편함이 없어진다라고도 한 번 더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세계 판매 1 위로 나와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시중에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가격에는 더 만나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 프로테인이 먹기 힘들어서 뭐 다른 뭐 매실원, 유자원 아니면 우리 체리 주스 아니면 아미노를 섞어서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리고 콜라겐까지 도 따로 드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새로 나왔던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피부와 장과 같이 이제 듀얼로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건데, 일단은 분자를 잘게 곱게 깨웠기 때문에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로 인해서 흡수력도 어, 믿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이 하루 필요한 120mg이 100%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먹었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단백질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졌어라고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하이드라 액티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너무 빨리 떨어진다. 똑같이 먹었는데 한 3일 정도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반 프로틴과 하이드라 액티브를 저는 이제 1:1로 섞어서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아니 녹차와 같이 3:1로 맞춰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요 파이토프로틴을 못 먹었다면 지금은 건강이 좋아진 이제 이유도 있지만 왜 먹는지를 알고 왜 필요한지를 알다 보니까 하이드라 액티브도 맛있지만 저는 프로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저희가 굿모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맞춤형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저번에 이제 지요셉 대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굿모닝을 할 때 5가지 꿀팁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이제 리더님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번 더 볼게요. 물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로틴하고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그리고 마이랩 같은 경우를 이제 마이랩 맞춤형 유산균을 넣고요.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넣어서 흔들어서 1분 정도 놔두고 나면 거기 안에서 그 균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넣어서 프로틴, 유산균, 식이섬유를 넣고 흔들어서 1분 정도 두고 그 다음 마셔주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 프로틴, 식이섬유를 먹더라도 물이 부족하면 뭐예요? 미생물을 만드는 대사체가 기본 베이스가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우리가 말하는 뷰티리산이나 가바나 에코를 만드는 게 너무 저조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밸런스 위딘 365가 아니고 어떤 거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춤형 유산균을 먹는 게 훨씬 뷰티리산 생성률이 20%가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비, 키트비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건강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내가 22만을 투자해서 이걸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의외로 계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해 주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더 인지, 한 번 더 인지, 한 번 더 인지해 드리니까 거의 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지를 얼만큼 본인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SOP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걸 저는 이제 요즘에 확인을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불편함이 해소되는 게 너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이랩 같은 경우는요, 6에서 9개월 후에 마이랩은요, 재분석하는 걸 권장을 하셨어요. 맞춤형이 실제 이제 나한테 제일 이제 작동을 많이 하는 최적의 효과를 보는 게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 6개월 뒤에 재분석하면 80% 케이스가 이제 번호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뉴트리라이트 제품과 같이 섭취를 하면 효과가 좋은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제품이 더블엑스, 오메가3, 아세로아 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더님들은 다 드시고 계시는 제품일 거라 생각하는데, 오메가3나 이제 프로틴 같은 경우는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암에 대한 예방이나 지금도 코로나나 독감이나 너무 많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게 유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은 더블 X 오메가3 아세로라뿐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 코큐텐 같은 거, 팥셀 같은 거 이런 제품들도 같이 더 드셔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요, 우리가 굿모닝은 내가 이제 나의 습관을 그냥 아침에 대충 먹고 나가거나 굶고 나가거나 그냥 바쁘다 보니까 회사 가서 그냥 굶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출근하셔가지고 점심 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또 폭식하시고 이런 습관들 때문에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저희가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습관 덕분에 저도 정말 30년이 넘는 악성 변비가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피부나 머릿결 그리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이런 기준치들이 정말 이제 이런 개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느끼지만 저를 오래 만난 소비자분들이나 아니 저와 이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예전보다 더 뭐 젊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머릿결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 보면 제가 느끼죠. 아, 정말로 아메 제품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먹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는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쌓이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습관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사소한 습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경험 쌓고 있잖아요. 암의 사업으로도. 그러면서 운동하고 근육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면 뇌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변하고 그 삶 자체가 변한 게 성관 습관으로 이제 형성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정말 뼈 있는 이 말을 이제 아침에 제가 리더님들한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많은 굿모닝의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이제 변화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이제 굿모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제 경험치들을 노하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 굿모닝의 체험 사례도 좋고 굿모닝의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나부터 굿모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 습관부터 바꾸고 내 습관이 길러졌을 때 나의 변화가 누군가한테 첫 시작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나도 해볼까라는 거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리더님들의 좋은 습관으로 해서 생활 습관이 시작돼서 인생의 습관까지 바뀌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